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도기님이 사정이 생겨서 급한 미팅 때문에 제가 오늘은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계속 연이어 하락세인데요. 이제 연초 들어서 벌써 코스피가 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4%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는 굉장히 더 많이 빠졌었는데 2차전 지주들이 좀 많이 하락폭을 많이 되돌리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는 특히 오늘 반도체, IT 종목들의 급락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되돌렸지만 그래도 많이 좀 아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업종이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3%나 급등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4분기에도 이 전력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그다음 구입 전력비는 감소하고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감소하고 이 기조가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수익성 호조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오늘은 좀 상승을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물론 업종은 이제 업종 수익률은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오늘 전기가스 업종만 상승하고 나머지 전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음식료 섹터였는데요. 무려 업종이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리온 때문이었는데요. 오리온이 오늘 17.5%나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레고캠바이오라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이외에도 제일제당, 삼양사, 농심, 하이트진로, 사조대림 대부분 음식료 섹터도 오늘 1에서 3%까지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계 섹터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오늘 6%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한 8%대 이상으로 좀 많이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좀 IT 위주로 하락을 좀 했지만 그 중에서도 CXL이나 이제 HBM 특히나 이제 많이 최근에 기대가 많았던 이런 섹터들이 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섬유유복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업종 하락률 3위를 기록했는데 한세실업, 한섬, 태평양물산, FNF 다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FNF는 계속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 섹터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금리는 전일 대비 좀 상승을 했는데 보험 섹터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라는 이제 바이오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거 공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OCI와 한미그룹의 통합 소식이 있었는데 연이어서 이종사업 간의 바이오 인수 사례입니다. 오리온그룹은 이제 바이오 업체에 지분 투자는 한 20억에서 50억 규모 정도로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번에 1000억 단위로 특히 이번 투자는 5,50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분 25.7%의 지분을 취득을 하는 좀 대규모 투자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투자 지주회사인 펜오리온 이 회사를 통해서 레고캠바이오 기존 대주주 지분의 한 5% 그리고 나머지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기존 구주는 140만 주 인수를 하는데 얼마에 인수를 하느냐 이게 조금 놀라웠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한 2.5% 정도만 할증된 가격에 인수를 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소한 30% 그리고 많게는 2배 가까이도 인정을 해주곤 하는데 이번 사례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인수되는 이 바이오 회사도 자금이 좀 급한 사정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신주 800만 주는 얼마에 샀느냐? 요것도 좀 놀라웠었는데 추가로 5% 할증된 가격에 샀습니다. 신주 800만 주 보통 이제 과거에 이 K M&A를 사례를 보면은 기존 구주, 이 대주주의 지분은 굉장히 시가 대비 비싸게 프리미엄을 매겨서 사주고 그 이후에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할 때는 굉장히 후려친 가격에 인수를 해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엄청나게 희석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주 배정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의 이제 지분율 희석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격은 그렇게 후려치진 않고 오히려 할증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피인수된 이 레고캠바이오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오르진 못했는데요. 보통은 피인수 되면 이제 기업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 받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레고캠바이오도 오늘 한 5%가량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3자 비중 이상 증조로 한 4,700억 정도가 유입이 될 텐데요. 요거를 또 임상 개발에 좀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도 인수 후에 실적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인수 지분이 25%이지만 기존 경영진과 이 같이 지배력을 행사를 합니다.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결로 인식을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10%대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분율이 한 50% 이상 되면은 당연히 연결로 좀 인식을 하는 편이고, 가끔 25% 이렇게 절반에 한참 미달을 하더라도 뭐 지배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렇게 연결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인식할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연결로 잡지 않고 지분법으로 인식을 한다면 연결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에는 레고캠바이오의 순이익을 그 지분율만큼 인식을 해야 돼서 결국 오리온의 연결 순이익은 한 2, 3%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키움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음식료 사업, 이 오리온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캐시카우가 들어오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플랫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변동성이 조금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섞여서 오늘 17.5%나 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오리온을 투자했던 주주들은 이런 실적 변동성이 없는 주식을 선호하고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존 주주들이 아마 반기는 소식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게다가 이제 주가까지 많이 급락하니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이 신사업을 진출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국내 음식료 업체들이 좀 신사업 발굴에 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이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국내 음식료 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내수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 어떻게든 좀 신사업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요즘 결혼하는 나이대가 제 친구들이나 이제 동기들 그리고 형 동생 중에 굉장히 많은데, 91년생에서 한 95년생들이 보통 각각 한 70만 명 정도로 분포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70만 명이 있을 텐데 요즘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91년생 70만 명이 남녀가 똑같이 35만 명씩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부 다 이제 비혼 없이 전부 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제 35만 가구가 탄생할 텐데, 거기서 출산율이 0.7이니 이걸 곱하면 25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70만 명이 25만 명으로 떨어지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65% 급감을 하게 되는데, 이 태어난 25만 명이 각각 남녀가 12만 5천 명씩 태어났고 모두가 비혼 없이 전부 다 결혼을 해서 12만 5천 가구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출산을 하겠죠. 또 출산율이 만약에 더 낮아지지 않고 다행히 0.7이라도 유지를 한다면 0.7 곱하면 9만 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25만 가구에서 또 9만 가구로 65%또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두 세대 만에 인구가 91년생이 70만 명이었는데 저 손자 때 가면은 9만 명으로 약 88%나 감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10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단지 딱 두 세대만 건넜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니 당연히 국내 내수에만 좀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뭐 임기가 정해진 CEO가 아니다 보니까 뭐 20년 후, 30년 후까지 좀 예상을 하고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종산업으로 진출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오늘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해외 진출하면 가장 좋겠지만 음식료 비즈니스라는 건 또 해외에 또 나름의 꽉 잡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해외 진출도 좀 쉽지 않을 상황일 테고, 그 다음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이종사업 인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도 이 이종산업 간의 M&A는 굉장히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IT 업체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뭐 8% 이상까지 하락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미반도체가 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 예전부터 주가가 빠졌을 때 이 뭐 그 대주주 기존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공시는 오늘 공시는 아니고요.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공시인데 이때 이 자사주 매입을 300억 원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그 이후 딱 5일에 걸쳐서 300억 다 매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추가로 공시를 낸 게 바로 이 200억짜리 자사주 매입 공시입니다. 2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200억을 매수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대주주도 개인적으로 지분 매입을 계속 5배나 오른 가격에 계속 매입을 할까 싶었는데 계속 매수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왔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는 건 아무래도 좀 자신감의 표명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잠깐 이 낙폭을 조금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서 마이너스 6%대로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HBM 관련주들도 비슷하게 좀 하락을 했고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네오셈 기존에 뭐 CXL과 엮여서 같이 올라갔던 이런 성장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딱히 IT 업체가 오늘 조정받을 만한 이슈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CES가 지난주까지로 끝나고 해서 그 신성장 좀 그동안에 좀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뭐 크리티컬한 이슈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이 LNF의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와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외로는 또 주가가 한 4%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이 6,470억 나왔는데요. 여기 컨센이 9,600억이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운 컨센이었는데 많이 미달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기존 컨센이 플러스 70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까보니까 마이너스 2,800억 대폭 기대를 좀 하회를 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쇼크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재고 자산 요 가치를 좀 줄여줘야겠죠. 요거 평가 손실을 반영하면서 평가 손실을 마이너스 2,500억치 인식을 했습니다. 이 영업 손실이 이번에 2,800억 나왔는데 그 중에 2,500억이 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었죠. 그만큼 리튬 가격 하락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재무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이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또 지금까지 좀 급락한 것만큼 그 반대 작용으로 굉장히 좀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오늘 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어떻게든 깨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실적이 어닝을 대폭 기대를 못 미친 만큼 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뭐 빠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장 초반부터 대거 매수가 좀 몰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2차전지 주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못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 난 회사가 이렇게 급등한 거는 좀 보기 드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LNF는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거 이외에 실적 쇼크의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수익성도 좀 악화가 됐고요. 재고 평가 손실이 없었다면 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0억 정도 나왔겠죠. 여전히 근데도 이제 컨센은 플러스 70억이었으니까 크게 컨센을 하회한 수준인데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도 리튬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 수 있겠죠. 소재 가격 하락으로 이제 ASP 판매 단가가 전 분기 대비 한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출하량은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40% 정도 전 분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한 20% 정도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2배인 40%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미달한 것도 실적 쇼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적 쇼크 난 원인 두 가지, 이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둔화, 이 두 가지는 LNF만의 이슈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도 비슷한 업황을 겪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조금 기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 LNF 같은 실제 시장의 주가 반응이 나오면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오고 뭐 상승할지 그거는 시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에코프로 BM도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에코프로 BM이 4분기 컨센은 매출액이 1.7조, 영업이익은 570억입니다. 근데 오늘 NH에서 전망을 조금 내렸습니다. LNF의 실적을 보고 이 업황 둔화에 대한 예상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한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1.2조가 나올 거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0억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 NH도 이 영업이익은 플러스 280억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LNF를 보고 마이너스 370억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좀 컨센을 내렸습니다. 4분기 리튬 가격이 전 분기 대비 한 42% 정도 급락을 해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커질 것이다 라고 반영을 한 것 같고요. LNF보다는 그래도 재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LNF처럼 막 3천억대 손실 이렇게까지는 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 영향 때문에 판가가 떨어지는 건 LNF하고 비슷한데 판가도 한 9% 하락에 그칠 것이고 판매량은 한 25% 정도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적자는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24년도 1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부터는 리튬 가격도 좀 반등을 하면서 한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LNF가 이렇게 많이 반등하는 거 보니까 2차전지도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를 좀 시장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상한가를 간 회사가 있습니다. 인탑스라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의 로봇에 이제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탑스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벤더 관계를 유지를 했던 회사인데요. 삼성전자의 신사업, 이 로봇 사업에까지 같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탑스는 기존에도 이제 서빙 로봇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서비나 이제 서비 플러스라는 서빙 로봇이 있는데요. 여기 위탁 생산을 지금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량 생산에 대한 역량을 좀 인정을 받아서 삼성전자에도 좀 납품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대형 M&A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인탑스가 좀 인수 후보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요인도 물론 시제품 납품하면서 뭐 수주 기대감도 있지만 이 인수에 대한 기대도 시장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제 오늘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산업부에서 오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이 로봇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민관에서 3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로봇을 100만 대 정도 보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요. 이 농업이나 물류, 국방, 의료 이런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로봇을 퍼뜨린다라는 계획이네요. 2030년까지 안 가도 2030년까지라고 해도 한 6년밖에 안 남았죠. 뭐 한 3, 4년만 지나면 우리 주변에서 로봇이 굉장히 흔해질 것 같긴 합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식당 안에서 음식을 이제 서빙 로봇이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 카메라로 찍고 되게 막 주변에다가 이런 거 본 적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식당에서 그 서빙 로봇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도 다 이용을 하는 걸 보고 이 로봇이라는 것도 어느새 우리 바로 근처에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일상으로 잦아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인탑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T라이오텍이라는 로봇 물류 기업도 16% 상승했고 T로보틱스라는 AMR 기업도 13%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요즘 주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JYP가 이 앨범 초동 판매 부진 이후에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있지의 미니 앨범 8집이 발매 첫 주에 32만 장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작이 한 82만 장 정도 팔린 거에 비해서 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게 조금 쇼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앨범 판매가 이제 꺾인 게 아닌가, 피크아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한터 차트라는 곳이 가맹점 판매를 집계하는데 여기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는 인기가 많은데 이상하게 판매량이 좀 꺾이는 모습이 좀 의구심을 좀 들게 한다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로만 보면 확실하게 좀 꺾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500억인데요. 증권사들은 보통 한 450억에서 470억으로 조금 한 10% 내외로 하회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좀 기대주 역할을 했던 트와이스가 2월에 컴백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JYP는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SM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이브나 YG엔터는 2%대로 그나마 좀 낙폭을 좀 많이 방어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을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 판매 부진을 계속 겪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이폰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조금 의아한 결정까지 좀 내리게 됐습니다. 한 500위안 정도 시리즈 각각 이렇게 내렸고요. 하나로 한 9만원 정도 인하 결정을 했네요. 아이패드나 맥북도 뭐 10만원 내외로 각각 인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제프리즈라는 증권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 주, 1월 첫 번째 주 판매량만 기록을 한 거다 보니까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이 화웨이가 많이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판매 부진을 조금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는 23년도에는 출하량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안 해서 애플이 좀 그래도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출하량은 좀 빠르게 늘어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3,500만 대 정도 출하를 할 예정인데요. 출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24년도에는 약 2배 가까이 6,400만 대까지 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애국 소비에 힘입어서 뭐 화웨이가 다시 부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부진이 이 생각보다 조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벤더들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다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LG이노텍과 BH, 하이비전 오늘 뭐 소폭 1%대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BH는 그래도 오늘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각도기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